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량 비디오의 정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얄불의 얄리입니다. 자꾸 이거 아재 비디오라고 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해봤는데 정과 얄리 불량 비디오를 치잖아요. 그러면 채널이 불량 비디오 채널이랑 제 채널이 두 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얄불로 불러야겠다. 그렇게 연결돼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다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희가 1화 방송 이후에 다행히도 정말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개설한 지 하루 만에 이제 200명이 저희를 구독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팟캐스트는 생각보다 덜 들어오긴 했지만 뭐라도 잘 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원래 시작은 팟캐스트가 이제 메인이고 이제 이거 다시 보기를 유튜브에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한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팟캐스트를 약간 서브로 보시지 않을까, 들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의외로 댓글에 뭐 설거지 하면서 아니면 딴 거 하면서 많이 보셨다고 해서 그냥 취지에 맞게는 가고 있다. 예, 요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런 힘 안 들이고 별거 안 하고 그냥 수다만 하고 넘어가려고 생각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저희를 괴롭혀 주시고, 그러니까 괴롭혀 달라는 거는 좀 뭐 제가 SM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뭐랄까, 저희한테 막 댓글로 막 이런 것도 해주세요, 저런 것도 해주세요, 아니면 뭐, 요런 건 좀 둘이 만나는데 이런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은 할 의향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재 많이 이렇게 좀 요청해 주세요. 네. 주변에서 혹시 또 이제 이 정얄불에 대한 뭐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저는 없었어요. 심지어 시그널송에 대한 뭐 이야기도 없었나요? 시그널송은, 시그널송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어요. 뭐,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시그널송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렇죠. 정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힘 안 들이고, 좀 약간 우리도 놀자라는 느낌으로, 수다 좀 떨자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 맞아요. 시그널송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왔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충 하면 안 되겠다. 약간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녹음을 진행해주신 이 리얼 사운드 컴퍼니의 이제 김희성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피처링 해주신 전진아 성우님, 그 다음에 김선혜 성우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분을 알련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이제 이런 거를 보기만 하다가 그리고 듣기만 하다가 받아본 기분은 또 남달라요. 그리고 또 이런 멋진, 마치 이게 90년대, 80년대 이제 열혈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그런 시그널송이 정말 잘 뽑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영상을 따로 올려두기도 했으니까 여러분들 심심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저희 방송 볼 때마다 항상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널송의 주인공 분들은 시간이 허락한다고 하면 저희가 뭐 그쪽을 가든 여기를 오시든 한번 이제 뭐 합방 진행해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실제로 출연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너무 감사한데 스튜디오도 홍보할 겸 겸사겸사 해서 한번 나와주셔라. 그랬더니 그럼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스케줄을 한번 맞춰보죠. 네, 저희가 아무래도 게스트를 부를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부르게 된다면 그런 분들부터 먼저 모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면 이제 곧 시그널송의 주인공들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저번에도 딱히 뭐 큰 주제 정하지 않고 한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방송의 시간 분량을 채워야 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제를 정해서 왔는데, 바로 첫 번째 주제, 띠부띠부실입니다. 요즘에 난리도 아니죠. 난리예요, 진짜.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빵을 주문을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발매된 날, 그날 바로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주문했던 빵은 2건인가 밖에 못 받았고, 나머지 건은 다 물량 부족, 아니면은 뭐 제품을 바꿔서 보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제가 주문 취소한 것만 해도 한 5건이 넘어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월 8일 날 구매를 했거든요. 3월 8일 한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지났는데 4월 말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3월 초에 주문했던 거가 이제 파이리 빵이었는데, 파이리 빵이 없어서 로켓단 빵으로 보내줄 테니 그거를 이제 뭐 문자로 요청을 하면 바꿔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은근히
짜증나니까 끈기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난 무조건 파이리빵으로 먹어야겠어. 편의점에서 제가 제일 먼저 샀던 빵이 이제 파이리빵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처음 접했던 빵이 이제 그거였는데 먹었는데 매콤하니 그냥 좀 별론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망했네. 근데 인터넷에 이제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으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데펴 먹었더니 맛있더라고요. 파이리빵이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으면은 맛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그 얘기 했거든요. 파이리빵이 의외로 요리해 먹을 게 많아. 네, 이게 제일 제가 베스트는 그거예요. 와플 기계 있잖아요. 네. 와플 기계로 이걸 딱 찍어가지고 그 크로플처럼 딱 해먹으면은 그게 대박일 것 같은 거예요. 약간 매콤하니 맨 처음에 그냥 그 외부가 그 꾸로떡이랑 똑같은 빵이라서 맞아요. 그런 식으로 커스텀해서 먹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크로플처럼 이렇게 만약에 굽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매콤한 게 또 사람에 따라서는 덜 매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뭐 불닭 소스를 뿌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위에 뭐 고추 참치나 아니면 여러 가지 토핑을 얹어서 같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빵이었고, 빵 종류별로 다 먹어봤죠. 전 다 먹어봤죠. 네. 개인적으로 포켓몬빵 제일 베스트로 맛있었던 거, 그리고 제일 워스트였던 거 한 개씩만 꼽으면. 원래 이게 출시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뭐 띠부띠부씨를 모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추억의 고우스빵이랑 로켓단 빵을 다시 먹을 수 있다라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또 막상 고우스빵이랑 초코롤, 로켓단 초코롤 빵을 먹으니까 뭐 옛날이랑 맛이 똑같네. 그래서 이제 딱 거기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파이디빵이 좀 더 신선하고 맛있지 않았나. 그리고 디그다빵도 꽤 괜찮아요. 페스츄리에 이제 치즈 크림이랑 딸기잼이 있는 그것도 좀 맛있고. 근데 푸린빵은 뭐 이게 워스트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푸린빵은 좀 별로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로켓단의 초코롤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방송에서도 누누이 몇 번 얘기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이 삼립에서 예전에 계속 이걸 꾸준히 발매를 해왔어. 허쉬초코 무슨 초코롤이라고 해서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 쿠키런 킹덤 관련돼서도 비슷한 빵이 있어요. 네. 이거는 꾸준히 그냥 스테디셀러로 팔리던 거야. 근데 그거에다가 로켓단을 넣어놨더니 판매량이 껑충 뛴 거지. 예. 그리고 뭐 고스빵도 그냥 옛날 기분으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근데 저도 베스트를 꼽자면 저도 디그다빵. 디그다빵은 일단 뭐라고 하지? 낚시했을 때 생선 큰 게 올라오고 두터우면 이게 빵이 크다고 하거든요. 그런 느낌처럼 이 빵 자체가 이게 그 가성비 제일 좋은, 그리고 맛도 제일 좋은 그런 느낌이었고, 그다음에 저는 푸린빵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왜냐면 안에 크림이 있으니까 넘어가. 근데 꼬부기빵이 진짜 최악이었어. 꼬부기빵은 좀 최악이긴 해요. 네, 꼬부기빵은 이게 만약에 1,500원 생각하고 그냥 먹어야지 하면은 무조건 1,000원 정도 더 주고 우유를 사야 돼. 약간 어설프게 달다고 해야 되나? 단 것도 단 건데 너무 안에 크림 같은 거 없이 빽빽하니까 먹는 순간 그리고 목이 막히는 거예요. 원래 기존에 포켓몬스터 90년대에 유행하던 그 시절에 나왔던 꼬부기 소보로랑은 완전 다른. 완전 다르지.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채널에 영상도 올렸습니다만, 그때 제일 인기 없던 빵이 캐터피 빵이었어요. 그게 뭐였죠? 캐터피 빵이 그 안에 완두콩. 완두콩 있는 거라서 좀 인기가 없었어. 그리고 지우의 몬스터볼이라고 이 빵에다가 이 체리 모양 그 젤리 같은 거 하나 박혀 있는 거 있었는데 난 그것도 별로 맛이 없었어. 하지만 그때도 이제 스테디셀러는 로켓단의 초코롤, 그리고 이제 고스빵,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제일 많이 사 먹었던 거는 의외로 1세대 때 빵이 아니에요. 2세대 때 엘리게이라고 이제 그 리아코가 지난 그 중간체가 있어요. 걔의 약간 그 피자빵 비슷한 게 있었어.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 그거 엄청 사 먹었거든요. 이 포켓몬빵이 이제 처음에 유행했을 때 이제 막 순포산부인과의 미나리가 맞아요.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을 당시에 그거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근데 그때 빵 이후로는 제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2세대 빵 이제 뭐 이제 피카츄 말고 이제 151마리의 포켓몬스터 말고 2세대로 넘어간 애들의 상품화로 만들어서 나왔던 포켓몬 빵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스티커 종류 요런 거는 거의 기억이 없죠. 이게 포켓몬빵이 그 당시에 이렇게 먼저 좀 나오고 디지몬빵이 그 다음에 후속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디지몬빵도 좀 팔리다가 포켓몬빵에서 이제 그 띠부띠부씨를 한번 사이즈를 팍 키웠어. 그러니까 큰 거 얻으려고 또 엄청 애들이 샀지. 근데 이제 거기서 막 지우나 이슬이 나오기 시작하지. 그 다음에 251마리 넘어가지 하니까 완전 그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아까 엘리게이 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후속작으로 나왔는데 그때는
약간 띠부띠부실 자체가 많이 내려갔어요. 인기가 많이 내려가서 그냥 사는 사람만 사는? 그때 당시에는 151마리를 다 모으면 선물을 준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요. 네. 댓글로 이제 제가 무슨 상품을 주는지 몰라서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때 무슨 책 같은 거? 그런 띠부띠부실 모음 책 같은 걸 줬던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그걸 보내지 않았지만 제가 방송에 자료 화면을 썼던 저희 구독자이자 지금 앞에 계신 분인데 포비드님이라고 있어요. 창세기전 주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걸 151마리를 다 모았어. 이게 1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99년인가 98년에 이제 발매했던 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포켓몬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에서는 도감을 수기로 작성합니다. 이거는 그분이 벌써 이제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를 그때부터 하고 있었던 거야. 23년 전에. 네. 여기다가 다 도감을 써놓은 거야. 이거 다 이제 뭐, 대단하시네. 일본명은 후시기단에다, 뭐 이제 뭐 신장, 체중 이런 거 다 써놓고 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서.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은 지금 C라고 다른 게 지금은 애니메이션 컬러에 더 가까운데 요때는 약간 애들이 창백해. 핏기가 빠졌어. 제가 요즘 나오는 거랑 요즘 빵 먹어서 이 스티커를 깠을 때 옛날 거랑 똑같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보니까 지금 거는 완전 리뉴얼이 됐고 색깔도 이제 훨씬 말씀하신 것처럼 애니메이션 색깔로 그러니까 확실히 요즘 판은 다르다. 맞아. 네. 지금 봐봐. 리자몽도 이게 뭐야? 이로치도 아니고 색 빠진 애야. 근데 이게 약간 좀 세월의 흔적이 지나서 약간 물 빠진 것도 있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꼬부기도 이거 보면 거의 좀비 수준이죠. 네. 네. 하지만 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색이 진한 애들도 있고 안 진한 애들도 있는데 대부분 약간 형광 컬러? 형광 컬러에 가깝게 나왔어요. 발색이 그러니까 이런 스티커에 색을 넣는 것 자체가 좀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원색이 다 안 나왔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띠부띠부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출발이 글라스 데코예요. 글라스 데코. 아, 글라스 데코. 네, 그러니까 창문에나 아니면 화장실에 그쵸. 네, 그 붙이는 스티커들인데 저희 세대 어린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그쵸. 그 욕조 옆에 괜히 이제 그 미역줄기 같은 거나 그 생선들 이렇게 띄워놓는 그런 느낌의 그 스티커들이 붙어 있었어. 요즘에도 가끔씩 뭐 어디 좀 오래된 그런 건물에 가면은 유리창에 있는데 미키마우스. 이게 디즈니 그런 스티커들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거로 나왔던 게 이 띠부띠부실의 원조고 그거에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 회사가 만든 게 이 띠부띠부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띠부띠부실이 요 정도 한 151마리에서 이제 골드 버전 가면서 251마리까지는 뭐 소개가 됐었지만 사실 일본에서는 이게 아직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지금은 뭐 할로윈 시즌 아니면은 뭐 그런 캐릭터별 콜라보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띠부띠부실 종류는 너무 많다. 그렇죠. 지금 포켓몬스터 시리즈가 지금 8세대까지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세대별로 나눴을 때. 그러면 그것들이 전부 다 일본에서는 지금 띠부띠부실로 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2세대 한 초반에서 이제 중반 넘어갈 때 2세대를 이제 다음 그 띠부띠부실에 넣는다고 봤을 때 슬슬 힘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삼립 관계자였으면 이미 지금 모든 포켓몬 띠부띠부실을 확보를 해놨어야 돼.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전 세대를 동시에 풀어야 그래야 좀 이제 애들이 막 더 모으려고 환장하지 않을까. 근데 얘기만 들었지만 이미 지금 많은 30대, 20대 후반 아저씨들과 지금 이미 편의점 마트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아이들까지 합세한다? 끔찍하네요. 근데 오히려 아이들이 합세를 못하고 있는 거죠. 어른들이 돈으로 찍어 누르니까 애들은 그냥 순수하게 빵 먹고 싶다 이럴 수도 있는데 애들 빵도 못 먹고 심지어 어른들도 빵을 못 먹고 그렇죠. 돈 있고 거기에 시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만 지금 빵을 먹고 스티커를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또다시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는 빵을 안 먹고 스티커만 이렇게 들춰보고 그 다음에 안 사거나 그래서 빵이 망가져 있거나 아니면은 뜯어서 스티커만 갖고 빵을 쓰레기통에 버려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저희는 그게 있었어요. 음식 남기면 죄인이었어. 그렇지. 그런 가정교육을 많이 받았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 밥 한 톨 다 먹어야 됐다고. 왜냐면 시골에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친척분들이 열심히 농사해서 보내준 건데 그거를 지금 버려?
이러면서 지금 엄청나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나도 빵을 버렸다 이러는데 반성하셔야 됩니다. 빵을 서울 사셨죠? 그죠? 네, 서울 사셨. 이게 이제 우리가 버렸던 빵만 해도 그때 그게 잘 동결건조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그런 거 이제 잘 못 먹는 나라 친구들한테 지원만 해줘도 얼마나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지금 띠부띠부씨를 열렬히 모으고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저런 이제 촬영 하시는 분, 이게 빵 버리고 스티커만 모으신 분들이 버렸던 빵 주워 먹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한이 돼서 이제 나 돈 있다. 그래도 한 15,000원 있으면 10개 살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렬하게 그때 이제 빵만 먹었으니까 나도 스티커 모아보자 라는 느낌으로 지금 많이 열심히 모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때는 그냥 빵을 버리는 정도의 문제로 끝났지만 이제는 빵 문제를 떠나서 리셀, 네, 중고 거래 문제로 터지고 있어요. 요즘에 말반 마켓 조금만 열어보면 어떤 글들이 있냐면은 이게 빵이 1,500원이잖아요. 그럼 1,500원짜리를 자기가 이제 샀다. 그러니까 1,500원 주고 팔 테니까 실은 나한테 넘겨라. 약간 요런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저희 동네에는 어떤 글이 있었냐면은 빵 개당 2만 원 주고 제가 삽니다. 라는 글까지 있었어요. 이게 현실 로켓단이지 뭐야. 그쵸. 포켓몬 갖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포켓몬스터 게임 해보신 분들은 공감할 텐데 그 전까지 내가 열심히 키웠던 포켓몬을 이제 개체값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숫자로 이제 얘 쓰레기, 얘 좋은 거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처럼 내가 평소에 좋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뭐 괜찮은 포켓몬을 뽑았어. 근데 얘를 뭐 얼마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뭐 리자몽을 뽑았어. 근데 얘 얼마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같은 띠부띠부씨인데 얘는 돈이 되는 애, 얘는 돈이 안 되는 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뮤랑 뮤츠가 제일 비싸지 않은가요? 그게 제가 들었던 최고가는 한 8만 원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복이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독파리만 한 15마리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해파리 냉채 시켜가지고 거기다 섞어 먹어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시는데 그거는 교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독파리가 많이 출연하는 지역인 거죠. 그 포켓몬 게임 하다 보면은 전문 트레이너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막 잉어킹만 전문으로 키우는 아니면 이제 독파리 전문 트레이너로서 나중에 포켓몬 게임 할 때 컨셉을 가지고 독파리만 잡아가지고 스토리 클리어를 한번 해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진짜 독파리 때문에 요새. 아니 안 그래도 그리고 지금 띠부띠부씨 아까 말한 것처럼 리셀도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이제 키덜트들의 수집 요소로 늘어나고 있어요. 취미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얄리님이 갖고 온 이 파일철 요것도 지금 이거랑 같이 흥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게 지금 뭐 저는 어쨌든 제작을 했어요. 네, 제작을 했는데 요게 저 구멍이 송송 뚫리긴 했습니다. 제가 한 절반 조금 넘게 모은 것 같긴 한데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요즘 다시 나오는 버전으로. 근데 요 안에 있는 거는 기존에 우표를 수집하셨던 분들이 클리어 파일 내부 내지로 요걸 사용을 하시던 건데 지금 저는 뭐 잔머리를 빨리 굴려서 요걸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요거를 빠르게 구매를 하고 그리고 밖에 있었던 거는 원래 이제 이런 앨범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 곳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제 저는 비교적 저렴하게 한 2만 원대의 요 앨범을 구매를 했는데 지금 이 띠부띠부실 관련, 이 포켓몬 관련 요런 상품들이 없어서 안 팔립니다. 정크님이 뭐 해외 구매 뭐 이런 거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뭐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요 똑같은 파일철인데 띠부띠부실 모으는 책자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구조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앞에 뭐 몬스터볼이 들어갔느냐 아니면 리자몽이 들어갔느냐 아니면 포켓몬 도감처럼 만들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자체도 너무 큰 뭐라고 하지? 경제적인 부분에 의지되는 그런 취미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얄리님이 이게 오픈해서 보여줬을 때 이게 이상해 씨나 몇몇 포켓몬들은 또 다른 포즈의 띠부띠부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흔히 다른 이제 포켓몬 카드 할 때는 이걸 특일이라고 부르거든요. 특일 띠부띠부실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모으거나 그게 더 값어치가 있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삼립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죠? 157 넣으세요. 듣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157가 뭐냐면 포켓몬에는 색깔이 다른 포켓몬이 있어요. 근데 그 색깔이 다른 포켓몬이 뭐냐? 야생에서 발견하면 반짝하면서 뭔가 평소와 다른 그런 색깔을 가진 그런 포켓몬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건 실제 인게임에서도
그걸 잡기 위해서 정말 많은 플레이어들이 노력을 하고 그 이로치 포켓몬은 나중에 전설의 포켓몬과도 트레이드가 될 정도로 그렇죠. 되게 값어치가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띠부띠부실의 이로치가 나타난다? 이러면은 와 이게 난리 나는 거야. 만약에 뮤츠 이로치 이러면은 그거는 뭐 20만 원, 30만 원도 그냥 가는 거야. 그렇죠. 이게 그 초록색깔 뮤 이런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긴 한데. 예. 근데 지금 이제 시세가 비싼 애들이 있고 이제 싼 애들이 있고 뭐 우리 동네에서 많이 나오는 게 있고 쟤네 동네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 게 있고 요렇잖아요. 정크님이 예상하시기에는 이게 수량적으로 인기 많은 항목이 좀 수량 제작이 좀 덜 됐던 걸까요? 아니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서 비싸진 걸까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줄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피카츄를 10개를 제작하고 뮤를 10개를 제작하고 도파리를 10개를 제작해서 뿌리는 건지 아니면은 뮤는 1개 제작하고 피카츄 10개 제작하고 도파리는 100개 제작해서 뿌리는 건지 요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그냥 합리적인 생각은 빵이 그 택배로 시키면 같은 빵에는 같은 포켓몬이 나올 확률이 꽤 높았어요. 맞아요. 그러면 띠부띠부씨를 넣는 트레이 칸이 이상의 씨 10개, 이상의 풀 10개, 이상의 꽃 10개. 그래서 빵에 차자자작, 탁, 차자자작, 탁, 차자자작 해서 빵 종류별로 넣고 얘들을 온 다음에 그거를 임의적으로 섞은 게 아닐까. 일리가 있어요. 네. 요거, 삼립 관계자분께서 이렇게 요청을 한번 이렇게 제가 라이브 하고 있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뭐 지금 공장에 한 군데서 돌아가고 있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막 수요를,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이제 못 따라가줘서 좀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삼립 직원분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뭐 진짜 제가 솔직히 검증이 안 됐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입을 꼭 다무시더라고요. 약간 대입인가. 일단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스티커 자체가 외주 제작으로 알고 있어요. 네, 삼립은 사실 빵을 만드는 회사지 스티커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 스티커는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담아주는 것들 이런 것들 그냥 넣는 것만 삼립에서 작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그거를 배치해서 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포장이 되어 있는데 직원분들이 그거를 이상희 씨 여기 뭐 이상의 풀 여기 이렇게 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일리가 근데 제가 이걸 약간 반론을 하자면은 제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파리빵을 사 먹었어요. 파리빵을 사 먹었는데 한 개가 이 안에 그 빵을 지탱하고 있는 트레이가 있잖아요. 그 트레이에 스티커가 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했는데 그 트레이가 포개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트레이에 실이 하나가 있고 그 위에 또 트레이가 올라간 상태에서 포개져서 2개가 있었는데 이 2개가 다른 스티커였습니다. 예, 저는 그런 이제 경험을 했었어서 근데 뭐 그게 10개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순차로 갔던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섞는지는 참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포켓몬 빵을 깠는데 안에 미니언즈 스티커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띠부띠부실이 현재 이 만드는 회사도 다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렇구나. 그리고 자기네들도 이제 하도 많이 발주가 들어오니까 중간에 이제 슬쩍 밑장빼기로 이렇게 넣었던 게 아닐까. 약간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 농담입니다. 실수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실수로 들어가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트위터에서 나는 왜 포켓몬빵을 샀는데 여기 미니언즈가 나와 이랬던 적도 있는데 어쨌든 그 스티커를 발주하는 데서 어떻게 배치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빵에 들어가는 게 결정되지 않았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10개, 10개, 10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 셔플일 수도 있고. 네. 지금 뭐 요즘에는 이제 이 킹 시국이 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게 출시하고 인기가 쏠리는 것들은 정말 예전 같으면은 돈만 어느 정도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뭐 플스도 그렇고 뭐 게임기도 그렇고 뭐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상황이 이런 인기가 포켓몬빵의 열기가 얼마나 더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땐 최소 6월 초. 여름. 네, 왜냐면 포켓몬빵이 5월 달쯤에 새 버전이 나옵니다. 아직 151개도 다 못 모았는데 벌써 또 새로운 게 나온다고 하니까 솔직히 지금 대부분 모으시는 분들이 다음 거를 기다리시는 분들보다는 일단 151마리 도감부터 채우고 보자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또 다음 게 나온다? 머리 아픈데요. 지금 심지어 빵을 한 입도 못 먹어본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미 기사화가 됐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도
중간중간 업데이트를 할 거다라고 예고를 했었고, 기사를 통해서 이미 이제 조만간 새 버전이 나올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빠르면 4월, 늦으면 5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빵은 새 버전이 나올 거고, 물량을 어떻게 맞추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만 사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타쿠들이 이런 문화를 소비하는 것과 일반인들이 소비하는 것과 시간차가 좀 있어요. 네, 많이 줄긴 했는데 이미 포켓몬빵 처음 출시됐을 때 우리는 막 사겠다고 막 주문 넣고 이랬지만 사람들은 포켓몬빵이 나온지도 몰랐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유튜브에 막 누가 200개 깠네, 뭐 300개 깠네 이런 게 영상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포켓몬빵 새로 나왔대. 이러면서 다시 사는 사람이 더 많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세대나 아니면은 이제 어린 세대들 층을 통해서 이제 확산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좀 지치네요. 네, 이제는 뭔가 저도 이제 이 포켓몬 이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 편의점 그 입고하는 시간, 그 빵이 들어오는 시간, 요거 맞춰서 다 일일이 다녔었고, 그리고 이제 대형 마트에 들어오는 시간, 차 들어오는 시간 맞춰서 가서 사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예 생겨버린 상황이라 저는 일단은 포기했고요. 일단은 한 절반 정도 모은 상태에서 좀 기다려보자. 좀 어느 정도 공급이 어느 정도 원활할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자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교환만 조금 깨작깨작 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모쪼록 삼립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해주셔서 공급에 좀 차질이 없게끔. 이게 지금 편의점 업주분들도 그때도 왜 우리가 이 빵을 안 먹고 이 안에 빵에 뭐가 들어있는지 안 산 상태에서 뒤집어 까서 빵이 막 망가지고 막 해가지고 못 팔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막 그런 게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최근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 못 버려서 그래. 이게 그 포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름에 절여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빵 몇 개가 기름기가 있어서 트레이에 이렇게 껴져 있던 것들은 열면은 이렇게 바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서야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이도록 처리를 했어. 근데 또 옛날 버릇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보인다고 또 이제 괜히 만지작거리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시면 안 되고 빵의 가치를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그 빵에 들어있는 띠부띠부실이 없는 띠부띠부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팔지 못하고 폐기 처분하더라고요. 편의점에서. 빵이 먹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걸 물론 뭐 사라고 저희가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이게 한정판이 붙고 사람들이 많이 산다, 프리미엄이 붙었다, 그 중고 거래가 활발하다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막 몰려다니면서 구매를 하고 또 이제 막 난리가 나는 상황을 저희가 좀 자주 접하게 되는데 마냥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걸 제대로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못 즐기고, 그리고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리셀러 분들을 다 욕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사재기 하시는 분들이 난 너무 싫어. 팔기 위해서 사시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의도로 해석을 하고 싶어도 이게 맞는 건가 싶은 거죠.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이제 말 그대로 사재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너무 장사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영화관 갔을 때 영화관에서 이제 굿즈를 이제 특전으로 주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아니 이거는 영화를 본 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주던 거잖아. 그거를 본인이 이제 물론 티켓값을 본인이 냈으니까 본인은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거를 다시 리셀을 하는 과정이 좀 이게 맞는 건가 싶은 거예요. 저 얼마 전에 그 나이히어로 아카데미아 극장판을 보고 저도 이제 특전을 하나 받았어요. 받고 이게 뒤돌아서서 오는데 뒤에서 16석 맞으시죠? 이렇게 알바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 뒤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인데 좌석 16개를 예매해서 16개를 그냥 순간 타가시더라고. 리셀을 노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의심이 가죠. 그렇죠. 사회 분위기가. 그리고 제가 그 아는 지인이 포켓몬스터 이제 영화 봤을 때도 영화 본 다음에 이제 그 포켓몬스터 카드를 주니까 이제 그 카드를 받으려고 이렇게 가는데 저 뒤에서 갑자기 영화 티켓 이만큼 묶음으로 들고 가는 사람이 있더래.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타가면 자기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카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만큼 묶음 있던 사람들이 이걸 툭 던지면서 다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이 못 받은 거야. 수량이 또 제한적이었구나. 그 앞에서 다 털린 거야.
그게 어쨌든 자기 내 돈 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건데 권리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또 사실인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그게 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냥 어른의 세계면 상관없는데 포켓몬이나 이런 것들은 또 아이들의 세계도 있잖아요. 그렇죠. 애들을 그런 걸로 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애들도 그냥 나도 포켓몬 보고 포켓몬 카드 받고 뭐 특전 받고 이러고 싶어요 해서 가는 건데 애들한테 앞에 어른이 다 사가서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애들이 나중에 결핍이 생겨서 커서 또 그런 짓을 한다고. 결국엔 또 제2, 제3의 띠부띠부띠 사건 같은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늘 오타쿠의 그 개념 아니면은 정체성 이런 거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20, 30대 중에 만화를 좋아하고 약간 덕후 그런 취미 그리고 수집의 취미가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대부분 어릴 때 못하게 했어. 그치. 못했으니까. 없었으니까. 그게 나중에 돈 버니까 그걸 해소하고 싶은 게 너무 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즘에 포켓몬 가오레라는 게 유행을 해요. 포켓몬 가오레가 뭐냐면 이 오프라인 기계야. 프리파라 같은 거야. 그래서 막 두들기면서 막 포켓몬하고 싸우고 3,000원 넣으면은 카드 막 나오고 그 카드 슬롯 꽂아서 다시 뭐 배틀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사행성을 조정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왜냐면 그 게임 한 판 하는데 최소 3,000원이야. 그쵸, 뭔지 알아요. 그리고 막 하면은 막 몇만 원이 그냥 깨지니까. 그래서 이게 포켓몬 그 가오레가 너무 사행성을 조정한다. 이러면서 그런 걸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는 식의 그런 기사였어요. 근데 해주게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가게가 허락한다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이제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여유가 좀 있으시면 그냥 하게 해주는 게 나중에 가서 걔네들이 그거 재미 떨어지면 알아서 안 찾고 그냥 알아서 포기해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잖아? 그러면 뇌리 속에 나 포켓몬 그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가 잠재적으로 쌓여서 네, 그래서 그렇게 자란 애가 이제 띠부띠부치 다 쓸어가는 거야. 맞아요.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아이들이 그런 거에서 뭐 게임이나 이런 거 한다고 애들이 도박에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오히려 결핍이 나중에 오타쿠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좀 그런 거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니 뭐 같은 맥락에서 이 지금 1세대를 전부 이제 올 콜렉션 하셨던 1세대 90년대 당시에 그러면 이 포비드님도 요즘 빵 먹으시나요? 안 먹으시나요? 이거 안 먹으시네. 이때 해봤으니까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 이거 지금 먹고 있는 거 그때 못 해봤습니다. 못 했어요. 돈이 없어서 엄마 500원만 하게 하다. 그때 빵 500원은 약간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때까지만 해도 그 밖에서 빵 사 먹고 이러면은 엄마 아빠들이 아유 집에서 밥 먹어야지 그거 불량식품 사 먹어가지고 뭐 하냐고 그거 때문에 밥 안 먹는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못 먹게 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 빅파이 낱개 가격이 100원에 2개 살 수 있었던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때는 뭐 그 코인 초콜릿 그게 뭐 10원 50원 뭐 이랬었으니까. 그 시도등 사탕 50원 뭐 이렇게 해서 100원에 2개 뭐 이렇게 팔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때에 비해서 지금 1,500원이라는 가격이 한 3배 오른 거잖아요. 그죠. 3배 오른 건데 뭐 안에 빵 있고 구성 대비 뭐 썩 나쁘진 않다. 그리고 빵 자체도 그렇게 나쁜 맛이나 퀄리티가 아니다. 라는 훈훈한 마무리. 어쨌든 뭐 그 최근에 포켓몬빵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도 있을 거고 이게 뭐야 했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세계도 있다.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자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리셀 그리고 이러한 오타쿠 세계를 현재 주도하고 있는 키덜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타쿠 그다음에 뭐 매니아 키덜트 저는 구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다 같은 말인데 약간 그거야. 내가 좀 창피하니까 거기다 이렇게 조금 꾸며주는 수식어를 붙여놓은 그냥 다 똑같은 오타쿠입니다. 근데 이제 키덜트는 그래도 분류가 어느 정도 확실한 거는 어린이들이 아닌 어른의 입장에서 좀 더 이제 어릴 때 즐기던 것들의 그 어릴 때 문화를 좀 더 향유하는 사람들이라는 식의 의미가 있죠. 이게 키즈와 어덜트를 합쳐놓은 게 키덜트죠. 그죠. 네, 한마디로 덜 자란 놈. 그렇죠. 어른아이. 어른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키덜트들의 제일 큰 문화, 최근에 발전한 문화가 아까 말한 리셀 문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띠부띠부실이 아니더라도 이 장난감 그리고 피규어 이런 것들을 이제는 사실 한정판이 너무 많아서 다 한정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재고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걸 제작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단 어느 정도 한정 수량을 확보를 해놓고 이 정도 산다라는 게 심지어 선입금을 받습니다. 요즘에는 예, 먼저 돈을 입금해줘야지 한정판을 예약할 수 있는 뭐 예약금도 아니고 그냥 거의 대부분 선수금을 다 부어야지 발매가 돼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받고 만들겠다. 만들 때 내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준 돈으로 내가 만들어서 니들한테 주겠다. 거의 요즘에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만드는 사람들도 이런 거는 좀 남기는 거 많이 없이 요즘엔 좀 가는 추세긴 한데 사실 일본 쪽이나 이런 거 보면 남기는 것 같긴 해요. 가격대를 보면. 그렇죠. 많이 남기죠. 네. 이게 왜 이 가격일까라는, 예, 그렇죠. 당근마켓? 이런 데서도 많이 거래가 되는 걸로 아는데, 얄리님도 실제로 이제 피규어나 이런 거 중고 거래나 이런 거 좀 많이 해봤나요? 많이 했죠, 저도. 예, 많이 했죠.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그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피규어나 이런 완구류를 취급하고 있는 이제 카페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액 차이가 꽤 큰 제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새 것과 그리고 이제 개봉을 했냐 안 했냐. 왜냐면 미개봉으로 수집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품의 가격과 그리고 이제 내가 썼고 한번 전시했다라는 가격 그런 피규어의 가격은 좀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그리고 또 피규어를 사는 사람들은 일단 얘를 되게 애지중지해요. 그 상태가 이렇게 썩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 좀 약간 비용이 좀 저렴하게 들어가는 중고 제품을 좀 많이 선호합니다.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대형 팬더 초창기 때 여러분들이 오타쿠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다. 바로 피규어를 산 이후에 박스를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다. 이걸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예, 박스 자체가 이제 리셀가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었는데 저는 한 번도 중고 거래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약간 주의가 약간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왕 사면 그러니까 이게 또 어릴 때 결핍 때문에 그러니까 기왕 사면 내 거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중고로 사면은 이게 내 게 아니었던 느낌이 좀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약간의 미신 아닌 미신이 있는데 남의 물건 함부로 거두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토요 미스테리 같은 데서 보면 밖에 있었던 거울 가지고 들어왔다가 귀신이 씌인다든지. 뭐 건담에 귀신이 씌일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뭐 갑자기 건담이 머리가 자란다던가 이런 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서 내가 남의 물건 좀 찝찝해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는 사람이고 친한 사람이 쓰다가 주거나 하는 거는 뭐 그런 거부감이 없는데. 중고 거래는 모르는 사람이 조금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여성 그 모델링이 되어 있는 피규어는 솔직히 이게 좀 약간 민감한 부분인데 무슨 짓을 했을지 몰라. 이게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화성인 바이러스인가? 그 프로그램에서 예전에 그런 약간 피규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등장했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진행자인 이경규 선생님이 그분이 갖고 있는 그 피규어를 계속 만졌어요. 이거 좋아하고 이런 거냐고. 근데 그때 제가 충격을 먹은 게 인터넷 비방글일 수 있습니다. 이거 실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오타쿠 분께서 그 피규어에다가 되게 엄한 짓을 많이 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경규 선생님이 간접적으로 그분의 그런 행위를 한 것들을 다 손에 닿았네라는 식의 댓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이건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키덜트보다는 이제 진짜 어덜트 토이를 가지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근데 정말 키덜트 상품을 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 걸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약간 이렇게 좀 그런 류를 모으시고 하는 거는 저도 약간 중고는 기피하는 편입니다. 중고 거래가 활발해졌고 그런 이제 한정판에 대한 리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리 사둔 다음에 리셀 이런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도 좀 요즘에 생겼더라고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건프라도 사기 힘들어요. 맞아요. 건프라도 일반판이 다 한정판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수량이 되게 제한적이고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 와중에 사실 제가 6월 달에 발매되는 리얼 그레이드 그 갓건담을 못 산 거에 대해서 조금 그
한이 있었거든요. 예약이잖아요, 또. 그렇죠. 예약 실패하면 이제 그냥 그 물량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망했다 했는데, 최근에 저를 너무 가슴 설레게 하면서 동시에 너무 짜증나게 한 것들이 바로 그 리얼 그레이드로 가오가이가 나오잖아요. 예, 어디서 소식을 접했는데. 합체 분리 다 되는 걸로. 네, 나왔죠. 거기다가 손도 다 이렇게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거는 예약을 해야 되나? 안 그러면 덤태기 쓰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사야 되는가. 근데 이 RG 등급, 이제 리얼 그레이드 등급이, 저는 이제 어제도 저도 이제 제가 그 소식을 접했는데, 그게 6,000엔인가 7,000엔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 정도 가격이었는데, 원래 RG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저도 건프란 초창기 때부터 했으니까 제가 건프란 15주년인가 때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지금이 30주년인가 40주년인가, 40주년일 거예요, 지금이. 아닌가, 20주년부터 제가 시작했던 것 같네요, 그러면. 예. 근데, 이게 리얼 그레이드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왜 오다이바에 서 있는 건담 있잖아요. 그게 이제 RG를 판매하기 위해서 약간 요런 마케팅을 위해서 세웠던 건담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이 똑같이 RG 리얼 그레이드 퍼스트 건담으로 나왔던 건데 그때 출시해서 정가가 28,000원으로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2만 원 후반대에 퀄리티 높은 HG를 제작하겠다라는 느낌으로 RG가 나왔던 건데 지금 RG 등급이 나오는 가격대가 7만원, 6만원, 8만원 막 이래버리거든요. 그래서 RG에다가 6,000원, 7,000원을 써야 된다? 약간 저는 좀 아니라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가오가이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죠? 네, 초합금도 많이 나왔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조금 패스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죠. 가오가이가 장난감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리고 선가드로 슈퍼미니 프라를 접하고 나니까 제 요 크나큰 손에는 슈퍼미니 프라보다는 그래도 리얼 그레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더 작지 않을까요? RG가 훨씬 작을 텐데? 슈미프보다? 네. RG, 그니까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그 퍼스트 건담 RG 있잖아요. 걔도 만들면 요만해요. 그게 이게 MG 사이즈가 1대100 사이즈라고 해가지고 한 요 정도 되고 얘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 144분의 1 사이즈가 RG 등급이기 때문에 슈미프는 이만하잖아. 그러니까 아마 가오가이거가 나와도 아마 그 슈미프 선가드보다 작으면 작았지 절대 크진 않을 겁니다. 차라리 조립을 안 하는 구판 초합금을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초합금은 너무 좋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저 장식돼 있는 다이나제논 같은 경우에 그렇죠, 크죠. 제가 다이나제논 DX를 산 거예요, 저거는. 근데 그때 저희 팬분 중에 한 분이 자기는 그때 모데로이드 프라모델인데 이제 반다이 쪽 계열이 아니라서 모데로이드라고 부르는 또 프라모델 계열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사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비슷한 가격이면 그냥 완성품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근데 물론 더 훨씬 싸긴 합니다만. 그리고 근데 그분이 이제 이거는 포징도 더 자유롭고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DX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아직 갖고 있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다 이거니까. 그렇죠. 돈이 그래서 RG 등급의 6,000엔, 7,000엔. 약간 물론 이제 가오가이 좋아하시고 건프라 좋아하시고 반다이 좋아하시고 RG 등급 다 이제 올코렉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공감이 안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나오는 거 보고 이제 목업 사이즈랑 정확하게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게 이제 카페나 다양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때 보고 일단 구매는 하시고 다시 똑같은 구매한 금액에 파셔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돈을 더 모아서 이미 좀 놓쳤지만 다간이랑 카온 그 DX 새로 나오는 것들을 더 사고 싶긴 해요. 그렇죠. 합체랑 그게 너무 잘 나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습니다만 그 자연침대님 그분이 아마 그 디자인을 하신 걸로 아는데 협찬 는 아니더라도 구경이라도 좀 이렇게 어떻게 여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네요. 저도 구경은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런 거는 홍보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렇죠. 순삭당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거 제가 봤어요. 그 네이버 소셜 커머스 같은 그 방송으로 파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건담홀릭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모데로이드나 이런 쪽 그 관계자분들, 자연친드님 이런 분들 나오셔서 얘기하면서 그냥 파는데 매진 행렬이에요. 그쵸. 참 이것도 포켓몬이랑 띠비디비시랑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돈이 있어도
결국에는 못 사는, 다 한정판 시장이 요새 너무 이렇게 팽배해져 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래 아닐 수가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기 대본에다가 원래는 질문으로 썼지만 사실 이 문장으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키덜트 문화는 돈이 된다. 되죠? 네. 그래서 많이들 이제 키덜트 문화들을 다시 재발굴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좀 뭔가 추진하려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사실 제가 애니메이션 유튜브 하면서, 그리고 얄리도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은 잘 안 해주세요? 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에 대한 추억은 잘 얘기 안 해주시죠? 하는데, 추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애니메이션 우리나라 것 중에 재밌게 본 것도 많습니다만,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가 진짜 못하는 게 이런 키덜트나 덕후들을 상대로 장사를 정말 못한다고 생각해요. 또건부이, 태권부이가 관련된 것들은 정말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도 많은데, 사실 뭐 우리가 뭐 줄리 피규어 본 적 있습니까? 거의 못 봤죠.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나는 솔직히 줄리 그 가족들 세트로 이제 피규어 같은 거랑, 그 다음에 뭐 그 줄리 원래 이제 그 쌍문동 집 그런 거랑 뭐 이렇게 디오라마 나오면은 너무 사고 싶을 것 같아.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그런 거 만드는 회사 없죠. 그렇죠. 그리고 뭐 슈퍼보드는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슈퍼보드 나왔던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물론 사신 분들이나 만드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반다이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에 비해서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슈퍼보드 말씀하셔서 이제 생각난 건데, 그때 슈퍼보드 처음에 나와서 출시가에 정가로 사신 분들은 이제 결국엔 이게 조금 이제 재고가 좀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한 2만 원대 뭐 이렇게 판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정가 주고 사신 분들은 또 이제 좀 화를 좀 내셨던 그런 품목 중에 하나였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제대로 된 이렇게 전략을 통해서 제대로 된 마케팅과 포인트를 잡고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저도 동의하는 바이죠. 뭐 또봇 시리즈 뭐 아니면은 그런 최근에 나오는 우리나라 그 장난감 시장이 의외로 일본에서도 먹힌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디자인들이나 합체 변형도 되게 멋있게 나와서. 근데 개인적으로 정말 키덜트들 좀 공략하자고 하면은, 물론 판권이 복잡해서 그러신 것도 아는데, 레스톨 특수구조대 같은 거, 그런 거 사실 DX로 요즘처럼 막 다 관절 다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 나온다고 하면은 안 사겠어요? 그렇죠. 살 것 같은데 나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레스톨 특수구조대, 물론 저 진짜 좋아하고, 저 진짜 좋아해요. 노래도 가끔씩 차 안에서 흥얼거리고, 물론 정크님도 재밌게 보셨고, 뭐 포비님도 재밌게 보셨겠지만, 시청자분들도. 근데 아직도 레스톨 특수구조대 이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도 약간 호불호가 있었던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투자를 하고 서울무비에서 제작했던 건데, 약간 좀 그 서울무비에서도 레스톨 특수구조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그러니까 나오면 좀 좋을 것 같긴 하네. 사실 뭐 우리가 어릴 때 그게 뻥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본에서도 어릴 때 추억으로 좀 사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그러니까 그런 뭐 굳이 뭐 여러분들한테 뭐 그런 걸 뭐라고 하지? 그 관련된 회사분들한테 뭐 발매해달라 막 이렇게 조르는 건 아니지만, 펀딩이나 이런 시도조차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펀딩 괜찮네. 그러니까 분위기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어쨌든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의 이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받을 수 있는 게 요새는 뭐 펀딩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들 신경 써주면 좋겠다. 사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추억이 깃든 게 일본 거고, 일본 거만 사고 있고, 그런 것들이 뭐 물론 미국 코믹스나 미국 쪽도 좋아하시는 분도 많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우리나라 덕후 문화에서 추억할 거리가 상당히 적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그러면 정크님이 레스톨 특수구조대 뭐 이렇게 상품을 제외하고 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건 좀 콜렉션으로 갖고 있고 싶다 하는 뭐 그런 작품이나 그런 키덜트 완구 제품들이 있을까요? 흑곡두 장군.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흑곡두 장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버전 한 2개, 3개, 원래 멀쩡한 버전이랑 쓰러지기 직전 버전이랑 요거랑 뭐 이렇게 해서 나오면. 흑곡두 장군은 뭐 쉽게 3D 프린트로도 제작을 해서 나와도 괜찮을 제품 같아요. 그쵸. 흑곡두 장군 괜찮은데요? 이게 뭐 저희가 만약에 이 채널이 더 커지고 한다면 저희가 그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했던 그 제작하신, 물론 MBC에서 방영은 했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제작은 또 딴 데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저작권 이렇게 해결을 해서 펀딩을 우리 쪽에서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좋죠. 큰 꿈이죠. 네. 그런 거 크네요. 네. 뭐 몇몇 개 더 찾아보면 꽤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애니메이션이 아니더라도 만화책으로 나왔던 것 중에 개인적으로 뱀프 이브네일 너무 좋아하거든요. 뱀프 이브네일 캐릭터들 다 독특하고, 그렇죠. 그 캐릭터들 뭐 스태츄라든가 요런 것들만 해도 그 게임으로도 좀 유명했으니까. 그때 오락실보다는 슈퍼 앞에 그게 그렇게 많았어요. 문방구 앞에. 그걸로 입문한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살짝살짝 건드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아무튼 이제 국산 요런 피규어나 키덜트를 제가 이제 알고 있고, 저도 물론 이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토이저러스나 또 이제 하비플렉스라는 쪽에서 이제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그 토이저러스에서 이렇게 피규어를 많이 만드시는 분 아시잖아요. 그분한테 요새 제가 이제 이런 불량 비디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나 한번 초대시켜줘라. 국산 피규어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다 얘기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하셨었어요. 조만간 그분도 한번 여기 한번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야 좋은데 그 다 발설해도 되는 건가요? 오셔도 돼요. 오셔도 돼요. 아니, 이게 아니라 나가서 그 법적 책임이나 이런 거. 뭐 그거 알아서 컨트롤 하시겠죠? 알아서 컨트롤 하시는 줄 아시는 분이라서, 저보다 더, 우리 방송인들보다 강약, 중량약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뭐 그렇다면야 뭐. 저도 못 뵌 지 되게 오래돼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조만간 뵀으면 좋겠네요. 연락 주세요.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좀 이런 걸 좋아하고 애니메이션 관련돼서 좀 이런 것도 보고 싶은데 사실 온라인은 좀 못 믿겠다. 중고 시장 못 믿겠다. 그래서 내가 직접 발품 팔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런 쪽으로 좀 가보면 좋을 만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덕후들, 그러니까 정말 키덜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나는 예전 거 말고 요즘 거 잘 몰라. 이런 분들이 가볼 만한 오프라인 그 덕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좋은 정보네요. 사실 제가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냥 매장이 어디 있고 뭐가 있다 정도만 이제 좀 조사를 해왔는데, 먼저 애니메이트가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트. 이것만 따로 딱 떼내서 주제해도 될 정도의 그런 곳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일본 쪽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나 일본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는 거지만, 애니메이트는 사실 일본에서 정말 큰 덕후 관련된 그 샵이에요. 우리가 일본에 가면은 거의 건물 하나를 다 쓰고 있을 정도로. 그렇죠. 엄청 크죠. 아키바에 있는 거는 좀 그 남자분들이 많이 가시는 곳이고, 뭐 또 어디에 있는 거는 여성분들이 많이 가시는 곳이고, 이런 식으로 좀 분류도 되어 있고, 되게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파는 곳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원에서 이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원래 용산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용산이 나름 또 성지예요. 그 아이파크몰. 거기에 뭐 관련된 그 덕후 관련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애니메이트 옆이 원래 진짜 대원 본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는 지금 현재 마블샵이 들어왔고, 현재 애니메이트는 홍대에 있습니다. 홍대에 있고, 저는 홍대점은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꽤 커요. 규모가 얼마나 크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원래 용산에 있었던 애니메이트와, 그리고 원래 홍대에 있었던 그 타미야 같은 층에 있었던 그 애니메이트가 합쳐진 것보다 큰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덕후분들은 아예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느낌상 봤을 때는 용산 CV 그 예매소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밖에 안 가봐가지고. 근데 이번에 홍대에 그게 그 애경백화점, 애경백화점이 아니고 AK 프라자, 거기에 이제 새로 이제 이전을 한 거잖아요. 애경 맞지 뭐. 애경 맞죠 뭐. AK 프라자인데. 그 올라가는 동안에 볼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원래 국전도 그렇지만 제일 메인은 제일 꼭대기층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제일 위에 제가 봤을 때 그 원피스 큰 그런 피규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배너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식당도 되게 잘 돼 있고, 닌텐도 샵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옮겨온 거예요. 그 원피스 카페가 원래 홍대에 있었는데, 제가 그 오픈날 갔었거든요. 야, 갑자기 이건 딴 얘기입니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 회사 측에서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때 제가 줄 서 있었는데, 이렇게 줄 서서 딱 들어갔더니 거기 대원 관계자분께서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연락을 하시라 하면서 명함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10만 원어치 먹고 나갔었는데. 아무튼 뭐 근데 지금은 뭐 대화문 관계자분들 잘 몰라보시고 어쨌든 뭐 그 홍대에 있던 그 원피스 카페가 그걸로 합쳐진 거죠. 뭔가 그 AK 프라자의 아무튼 꼭대기층인데 뭔가 작정하고 키덜트 문화를 한번 쭉 빨아보겠다라는 느낌의 층이에요. 그 정점에 애니메이트가 있고. 사실 홍대 그 주변이 좀 그런 쪽으로 요즘에 많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트가 홍대에 있는 것처럼 또 그 건담 베이스. 건담 베이스가 대부분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건프라 아니면 피규어 같은 거 보시려고 많이 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용산에 가시면 당연히 그 용산 아이파크몰 6층에서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노원, 코엑스, 명동 이렇게 서울에서 보실 수 있고. 이 명동에 있는 건 제가 또 처음 알았네요. 저도 뭐 가보진 않아서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방 분들은 수원, 대전, 광주, 대구 그리고 부산에는 서면이랑 센텀시티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건담 베이스는 좀 즐기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언급했던 타미야 그리고 제가 또 그때 순디님이랑 요 자리에서 같이 방송을 찍었는데 타미야는 이게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직영이랑 대리가 나눠져 있는데 직영점은 이제 용산, 양재, 수원, 롯데월드 그리고 하남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디님이 계신 곳은 홍대 그리고 노원 그리고 부산의 광복, 서면, 센텀시티 3개. 타미야가 부산에 좀 많더라고요. 그러네요. 3개나 있어요. 그래서 미니카 즐기고 싶은 분들은 타미야 이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애니플러스 샵. 여기는 이제 애니플러스가 원래 방송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수입한 애니메이션들과 관련된 굿즈들을 팔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그 애니메이트랑 똑같이 뭐 제일 복권, 그러니까 복권을 뽑아서 1등 상품, 2등 상품 이런 거 가져가는 그런 것들도 있고 여기는 또 카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애니플러스 그 카페라고 해서 콜라보 카페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페이트 그랜드 오더 이러면은 그 콜라보 카페가 또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럼 그때 팝업 스토어가 열리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애니플러스에서 수입하고 있는 애니메이션들 위주로 운영하는 곳인데 합정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대전 중앙로점, 그리고 광주 충장로점, 그리고 부산 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는 서면이 주로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서울 쪽에는 거의 이 홍대, 용산 이쪽에 많이 몰려 있네요. 그리고 이런 피규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솔직히 보다 보면 비슷해요. 맞아요. 비슷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만화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나 만화책 많이 사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럴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서점에서 요새 만화책 코너가 요만해. 가면은 뭔지도 모르겠고. 맞아. 물론 이제 크게 있는 데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곳은 제가 자주 갔던 곳인데 신림의 코믹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꽤 커요. 피규어도 뭐 있고 뭐 있는데 책이 일단 줄고 총판인 만큼 이 초회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총판이 서점 같은 개념인데 여기가 이제 대부분 그 출판사에서 나온 것들이 여기에 모인다고 보시면 일단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뿌리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팁 같은 걸 알려드리면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저는 무조건 만화책을 초판을 샀어요. 초판에는 이렇게 원래 일반판에는 없는 한정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뭔가 다른 버전으로 나올 경우가 되게 많아서 요걸로 모으는 그 재미가 있었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그래도 기왕 초판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걸 사시면 좋고 그리고 초판이 좋은 점이 뭐냐면 좋은 점은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오타나 아니면 실수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재판 때 수정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이게 판본이 다르니까 약간 나만의 약간 레어한 느낌으로 갖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데스노트가 한번 프린팅이 잘못돼가지고 그 앞에 커버가 전에 있던 거랑 사이드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림이. 그래서 이거 겉표지 다시 재발매해달라라고 해서 재발매가 됐는데 오히려 팬들한테는 잘못된 버전이 레어가 됐어요. 원래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해서 초판 사 모으시는 재미도 좀 쏠쏠하다. 그래서 이제 아까 신림 코믹존, 건대 코믹 갤러리, 그리고 홍대에서는 북새통 없어진 줄 알았더니 부활했어요. 북새통이 부활을 언제 지금 오픈해 있나요? AK 그 몰에 있대요.
프라자에. 아, 그래요? 네네네네. 이게 지금 북새통이 없어져가지고, 네. 제가 최근에 한 달 전인가? 이 소식을 모르고, 베가본드 만화책 아시잖아요? 네네네. 그 베가본드 1판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한국판은 모자이크 처리도 되게 그냥 통으로 그냥 다 그 부분을 약간 눈부시게 만들어 놓는 그 효과 아시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게 좀 약간 무삭제본을 좀 보고 싶다라는 느낌에, 베가본드를 하도 많이 봐서 대사 다 아니까, 한자나 일본어 히라가나 써 있어도 충분히 이해가 가겠지라는 느낌의 베가본드 일본 원서를 사기 위해서 홍대에 헌책방을 다 돌아다녔는데,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참 북새통이 있을 때가 좋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또 부활을 했군요. 네. 그래서 홍대에는 북새통이 있고 인천에는 만화마트, 안양에는 뭐 코코부 이런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얄리님이 그 얘기를 해서 지금 생각이 난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만화책이 시대가 2022년인데도 불구하고 은근히 검열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네, 이게 여러분들이 검열판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뭔가 이렇게 절단면이 생겼을 때 흰색으로 이렇게 그어진 게 있거나, 아니면 뭔가 뿌연 뭔가 이렇게 스크린톤 같은 게 붙어있는 느낌이 난다. 대부분 검열한 거고요. 근데 어차피 검열된 장면은 뻔합니다. 네, 좀 뻔해. 네. 그렇죠. 그리고 가끔 그런 것도 있어요. 베르세르크가 이게 제일 심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칼로 여기를 베는 장면이에요. 이게 나오잖아요. 노출이 피가 튀는 게.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여기 제가 손을 휘두르기 때문에 부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피가 튀는 장면에 부웅을 붙여놔요. 그렇죠. 원래 원판에 보면 부웅이 요 밑에 있거나 이렇게 작게 들어가 있는데 부웅을 키워서 이 상처 나는 것들이나 이런 걸 가려요. 잔인한 부분을. 그런 식으로 검열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서로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런 무검열된 무삭제판을 보고 싶어서 그런 분들이 있고, 심지어 정말 기분 나쁜 경우는 무삭제판이라고 해서 샀는데 거기가 검열돼 있어. 그러면 좀 기분 나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조조 같은 경우에는 나올 때 고고고 아니면 그런 부웅 이런 말 효과들을 다 일판을 그대로 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주석을 달아놨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해결한 경우도 있는데, 왜냐면 조조는 그런 아까 말한 고고고 이런 것들이 그것만의 아트로 좀 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살려서 내보낸 건데, 사실 모든 만화가 이런 식자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예술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이해도는 한글로 고쳐주시는 게 더 좋지만, 더 깔끔하게 보는 거는 그걸 수정하지 않는 게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도 원서를 그렇게 찾는데, 어쨌든 이 북새통이 부활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네요. 작년 기사로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또 틀렸다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제가 뭐 신은 아니에요. 네. 네, 제가 무슨 그렇죠. 뭐 시리도 아니고 물어보면 다 나오는 사람은 아니니까. 규모는 한 얼마인지 뭐 이렇게 정보가 있나요? 일단 뭐 다 찾아보지 않았어요. 제가 가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홍대에서 타미야 외에 AK 프라자는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거기가 어떤 구조로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괜찮더라고요. 네, 나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홍대 갔을 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런 그 띠부띠부실부터 해서 키덜트, 그리고 이런 오프라인 매장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냥 재밌다, 뭐 아니면 그냥 잘 들었다, 이런 것도 좋지만 다음에는 이런 거 한번 어때요? 이런 거 이렇게 의견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물론 100% 수용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떠들 수 있는 거면 떠들어 보겠습니다. 네, 툭 던져주세요. 툭. 네. 그냥 가볍게 한번 던져주세요. 네, 그럼 잘 물어서 써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벌써 2회부터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저희 광고 콜라보제이 적극적입니다. 너무 적극적이죠. 네. 주시면 하다못해 여기에 이렇게 뭐 물건 하나 세워놓고 그렇게 광고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음료수 뭐 이렇게 팔고 있는데 한번 마셔줘. 그러면 이게 얘기나 이렇게. 그게 답니다. 그게 답니다. 이렇게 마셔서 드릴 수 있고. 뭐 광고비 아니 돈 주시면 더 좋아요. 그렇죠. 그건 돈 주시면 더 좋은데. 근데 뭐 정말 저는 이거요. 무료로 도와드리는 건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는 정도까지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 이상의 것을 바라시면 안 되고. 자본주의. 무료로 해드리는 것 중에 더 적극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건, 만약에 저희 구독자분이시고, 그리고 정말 그런 구독자분들이 내가 마땅히 어디 이런 걸 홍보할 데가 없더라. 그런 거를 뭐 사연만 적절하게 잘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그런 거는 다 그냥 해드릴 수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큰 비즈니스는
개개인의 채널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케어가 되는 쉐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불량 비디오도 예, 롱런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광고가 들어오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직 정크 채널에는 유료 광고가 들어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불량 비디오에서라도 예, 저희가 빨리 수익 창출이 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목표가 그래도 빨리 1000명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팟빵, 팟캐스트 이제 본래 방송에서도 구독자들이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불량 비디오 언젠지 모르겠지만 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 빠이. 너를 위해 힘찬 날개가 돼주고 싶어. 지친 오늘의 순수했던 그때를, 그날을 떠올려 우리가 간다. 정크와 얄리에